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이거 되게 재밌고 중요한 이슈거든요. 뭐냐면 헌재가 그 지난 10월 10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번에 인용을 했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갖고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무리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헌재가 재판관이 9명이죠. 헌법재판관 그 소장을 비롯해갖고 헌법재판관이 총 9명이에요. 9명. 그래서 9명이서 결정을 하는데 웬만한 사항들은 9명 중에 최소한 7명은 참여를 해야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7명, 최소한의 수가 7명이에요. 그럼 7명 중에서 과반, 4명이, 7명 중에 과반은 4명이니까 4명이 찬성을 해야지 그 법이 그런 어떤 사항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뭔가를 결정할 때 최소 인원이 7명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헌재에서 재판관 3명이 임기가 끝납니다. 언제 끝나냐면 10월 17일 날.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16일이거든요, 지금. 오늘 방송은 제가 15일 방송이지만 항상 새벽에 하기 때문에 날짜가 오늘 16일이고 내일 그 목요일이 17일이잖아요. 내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그리고 김기영 재판관 이 3명이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6명이죠. 6명. 남은 게 6명이에요. 6명이면 헌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는 이 3명이 임기를 끝나기 전에 벌써 헌법재판관이 추천이 되고 그리고 청문회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임명이 안 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관 9명은요. 임명을 어떻게 하냐면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3명 추천해서 임명하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3명 추천해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3명 추천을 하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요번에 임기가 끝나는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2018년 당시에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이종석은 자한당, 이영진은 바른미래당, 그리고 김기영은 민주당. 그러니까 요번에 3명 다 그만두는데,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요번에 추천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그 합의를 보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2명 하겠다. 너희 1명 하라. 그러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야 그게 말이 돼? 우리 1명, 너희 1명, 그리고 서로 합의해서 1명 해야지. 지난번에는 바른미래당이 그 교섭단체로 있었잖아요. 그 교섭단체가 3명이었기 때문에 각 교섭이 1명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섭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명 1명씩 하고 야 우리가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2명 할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 못하는 거죠. 저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헌재 구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양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가 3명을 추천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식물 헌재, 현실화 우려가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헌재가 식물화 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요. 헌재가 식물화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헌재가 식물화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민주당 입장에서 더 좋지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민주당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검찰이라든가 국무위원 탄핵을 했어. 근데 헌재 가갖고 한 몇 개월 끌다가 결국 헌재에서 기각하잖아요. 그럼 돌아오거든요. 지금 손준성 같은 경우가 지금 탄핵 심판 받고 있죠.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헌재에서 아이 탄핵은 너무하네. 그러면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 이진숙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돌아올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헌재가 식물화되면 이진숙이나 손중성이나 이런 탄핵 심판이 다 멈춰버려요. 멈춰버려. 그래서 실제적으로 헌재가 멈춰버리면 최소한 내년 한 4월까지는, 내년 4월이 뭡니까? 민주당이 3명 추천 안 하면은 이번 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헌재는 그냥 식물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하는 사람들은요 다 임기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지금 이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정부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만약에 국회에서 요번에 민주당이 추천을 했어. 2명을. 국민의힘이 1명 했다고 쳐요. 근데 윤석열이 미친 척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임명 안 하고 국힘 사람만 임명을 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지적은 야 이건 너무 어거지다 했는데 그게 어거지가 아니죠. 지금은 윤석열이 실제로 우리 고요를 듣다님이 지금 최민희 위원 얘기하는데 최민희 임명 안 했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가 뭔데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지면서 임명을 안 합니까? 요번에 국회에서 2명 추천해도요 이 새끼들이 임명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요 임명 안 하는 임명 뭐 우리도 안 하겠다 그러고 말 나오는 거지. 저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게 억지가 아니라니까요. 억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이 있는데 23조에 보면은 정족수가 7명, 무조건 7명은 있어야 됩니다. 7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심리는 과반수를 찬성하지만 위헌결정이라든가 탄핵결정, 정당 해산결정,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당에서도 걱정하고 있죠. 야, 민주당이 만약에 진짜로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헌재 스톱이고, 그럼 그때부터 민주당이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하는 국무위원들은 다 그걸로 끝장나는 거거든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이준숙이가 지금 재판 중인데, 이준숙이 만약에 요번에 이 민주당에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면 이준숙은 탄핵 절차가 지금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숙이 지난 10일 날 헌재에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헌법소원. 어떤 헌법소원을 했냐? 헌법재판소법 23조 이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 내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10월 17일 이후에 6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 재판이 끝없이 연기되는데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안 된다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23조를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 적용하지 말아달라. 내 재판에 헌법재판소장이 7명 이상 꼭 필요하다는 거는 이거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지난 10일 날 헌재가 요번에 어저께 그걸 인용했습니다. 이진숙의 말이 일리가 있어. 어저께 뭐라고 한 겁니까?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러면서 이진숙 말이 맞다고 하면서 이진숙 재판은 7명이 안 되고 6명이라도 진행하겠다는 거죠. 난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어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헌재 마비를 피했다. 원래 마비될 뻔했는데 마비 사태를 피했다 그러고 있고, 이준숙하고 지금 뭐 여당 쪽에서는 마치 지들이 막 이긴 것처럼 막 난리치고 있어요. 헌재가 뭐라고 했나 이 민주당의 이런 포악한 짓들을 막았다느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근본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이게 맞습니까? 그럼 법은 왜 있는 거예요? 아니 법에서 7명 이상이 있어야지 심판 전속수 채울 수 있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 쟤들 멋대로 이거는 6명에서 할 수 있어 라고 결정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건 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결정은 이진숙에 관해서 한정돼 있는 거지만 아니 이진숙이 한번 사례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손준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헌법소원 제기하고 찬성하면 되는 거죠 뭘. 근데 그거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복잡해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이진숙 사건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사건 하려면 다른 또 그런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결정이 이진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갖고 아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6명에서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뭐가 잘 됐냐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헌재가 마비돼 있으면은 민주당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데 지금 헌재가 자기들 스스로 마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7명 아니고 6명이어도 우리 의결할 수 있어. 법 판결할 수 있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문제가 없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대신 민주당은 3명을 지금 추천하면 안 돼요. 하려면 반드시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헌재 구성이 재밌어요. 헌재가 9명인데 요번에 그만두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이 남아요? 6명이 남죠. 6명 중에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민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이 추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정영식이나 김복형보다 낫죠. 정영식은 완전히 개차반 새끼고 김복형도 조이대가 추천한 사람인데 물론 이 4명도 우리가 뭐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 4명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이 추천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은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도가 4대2 구도예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가 추천한 4명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과 조이대가 추천한 2명이 4대2이기 때문에 저는 이 6명으로만 만약에 헌재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짜로 이 민주당 말하는 거를 민주당은 지금 2명 신청하자고 하는 거를 안 돼 해서 한 명씩 하고 한 명을 둘이 합의로 한다. 그런 식으로 가면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차라리 지금 6명으로 진행되는 게 나아요. 6명이 진행이 되면은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냐? 내년 4월 18일에 문영배와 이민설이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 윤석열 2명 추천하겠지.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구도가 바뀌는데 최소한 내년 4월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다. 훨씬. 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외로 중요해. 의외로 중요한 결정을 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 정영식 임명할 때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새끼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버리니까. 그럼 앞으로 윤석열이 또 그런 사람들 임명할 거거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민주당이 그래도 야당 추천 측 진보 정치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국회에서 말을 못하지만 우리는 그냥 말해도 되니까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2명을 추천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공백으로 놔둬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 6명이 남는데 6명 중에 4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천한 사람 그리고 김명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지만 그래도 김명수 때 추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도가 훨씬 더 우리가 볼 때는 공정하기 때문에
차라리 헌재는 3명을 추천하지 않는 게 낫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헌재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민주당이 왜 추천을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헌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첫 번째 이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